본부장님 이야기도 이제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감세안이 어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의 이제 거대한 법안이 미 하원을 음. 통과했고요. 미래를 재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이 감세안입니다. 뭐 겉에 거창하게 빅 뷰티풀 빌이라고 표결을 한 표 차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표결가 찬성 215표, 반대 214표 해서 공화당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했고요. 공화당 반대표가 이제 2표 정도 됐습니다. 2명은 출석하지 않았고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요. 핵심 법안은 세금 감면입니다. 세금 감면이 핵심이고요. 군비와 이제 국경 보안 예산을 증가시키고 복지가 대폭 삭감됩니다. 이게 핵심 메디케어와 푸드 시스템, 교육, 청정 에너지 지원 바이든 때 했던 것들이 하고요. 국채 한도가 이제 약간 4조 달러 정도, 3.8조 달러 정도가 인상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간 2.3조 달러 국가 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1천만 명 정도의 무보험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4% 정도 증가될 것 같고요. 하위 10% 소득이 2% 정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좀 문제가 되냐면 조금 왜냐면 이게 SALT라고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4만 달러까지 소득공제가 이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가 이제 소득공제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소득공제를 좀 있고 그다음에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 공제자들의 소득공제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좀 있고요. 보수파를 달래기가 좀 있어요. 메디케어 근로 요건이 2026년 조기 시행이 좀 되고요.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가 단계적으로 철폐가 가속화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온건파 회수하는 건 뭐냐면 소득세 아까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있어서 상원은 이게 그러니까 상원을 통과될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상원 쪽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한다는데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의 정치적 무기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상원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말로 통과되기 쉽지 않았는데 통과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밑에를 정말 깎아서 하는 거라 이게 참 감세한데 힘든 게 어쨌든 힘들 것 같습니다.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미국이 그럴 것 같네요.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한 1억 정도 연봉을 받아도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물가가 엄청 네, 물가가 높잖아요.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끼 식사가 이제 한 4만 원 정도. 이번에 그 친한 친구가 뉴욕 놀러 갔는데 네네. 진짜 기본 호텔방 있잖아요. 완전 네네네네. 그냥 완전 스탠다드. 네. 그게 45만 원? 네네. 거기서 묵을 수밖에 없대요. 그냥 침대 하나 그 들어가. 맨하탄이라 그렇긴 한데요. 아, 그래요? 맨하탄 그렇긴 한데 아니 그냥 그건 호텔이라 그렇긴 한데 사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끼 식사 오전에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돈 한 4만 원 정도 오전에 베이글하고 이제 이런 거 먹어도 한 아, 커피. 맞아. 그래서 베이글을 많이 먹는데요. 그게 그나마 예, 싸다던데요. 그나마 싼데 한 4만 원. 베이글이랑 커피 세트. 커피 먹는데 4만 원 정도 합니다. 야,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머리를 하시잖아요. 머리 못할 것 같은데. 머리 이렇게 막 하고 좀 약간 풀로 편하게 좀 하면 한 200만 원. 좀 비싸게 좀 하면. 그리고 방 이렇게 좀 조그만 맨하탄에 좀 괜찮은 데 하잖아요. 방값이 제일 비쌉니다.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방 한 칸 정도 괜찮은 거 하면 500만 원. 못 살겠어요. 못 삽니다. 네, 한국이 좋아요. 연봉 1억이면 방값 절반 나갑니다. 못 삽니다. 넉넉하게 한국 1억이면 좀 넉넉하게 살잖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1억 넉넉하게 못 삽니다. 예, 그래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욕 근교의 퀸즈라고 있는데 그 근방에서 출퇴근을 아주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맨하탄 근처에 뭐 트럼프 타워나 이런 데 좀 살고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정말 살기 힘듭니다.
아니면 콜롬비아 대학교 안에 기숙사 살다가 이래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네. 힘듭니다. 아니면 그 친구는 좀 비싼 데 산 거 뿌띠끄라고 아주 조그만 방이 있어요. 뿌띠끄라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같이 둘이 묵어야 되니까 음. 친구는 그래서 아니 뉴스 오스트레일리아도 묵으면 되는데. 근데 갔다 와서 진짜 거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녀와서. 네. 뭐 다음에 제가 좀 쉽게 묵는 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분이세요? 네. 아 여성분이면 힘듭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해서 네. 더 안 돼요. 예. 일단 그다음에 이제 페니가 없어집니다. 이거 지난번에 전해주셨죠. 아니 이제 확정됐습니다. 아 확정됐어요? 네, 이제 내년부터 없어지고요. 일단 미국의 상징이자 가장 단위인 역사의 뒤안길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내달부터 주조를 금지하게 됐고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이달 말부터 이제 금속판 발주를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페니가 1센트 가치지만 이제 생산을 이게 1센트 제작하는데 3.69센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년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750억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2023년 생산되는 게 이제 32억 개인데 이게 어쨌든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동전 없는 시대가 현실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909년에 처음 링컨 페니가 됐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핀테크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런 짤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기축 통화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단위가 없어지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기축 통화인 미국이 없어지면 많은 나라가 이걸 많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기준이 되는 나라가 없어지면 전체적인 나라들도 다 이걸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핀테크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디지털 머니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이렇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잘하는 것 같아요. 니켈이 이거 사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사서 니켈 하면 돈 번다는 네, 오히려,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아 네네. 여기 불순물이 많다고 제가. 맞아요. 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리셔야 된다고요. 예. 저희 10원짜리 해가지고 하면 굴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굴이 안 나옵니다. 10원짜리 한다고. 네. 자, 다음 소식. 자, 하버드 이게 오늘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국제 비자를 대거 취소하고 국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버드가 이제 이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6,800 유학생이 쫓겨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 취소가 됐습니다. 국제학생 추방 시도가 이제 됐고 하버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 결정은 SEVIS 등록 박탈 조치와 연결돼 있습니다. 학생 비자 관련해서 이제 위반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요거 어쨌든 지금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되게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학생들은 다 이게 지금 다 못하게 됐습니다. 다 간둬야 돼요. 바로. 네. 국제학생 전역에 이제 등록금 금지와 이런 게 다 됐고 이제 뭐 다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학생 받지 말라고 하고 장학금이나 이런 거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유학생 추방 논란과 함께 이제 법무부하고 이제 백악관이 됐고요. 이거 하고 나자 이제 연방 판사가 이제 행정부가 바로 이제 추방 시도에 제동을 바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거 취소 및 요거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살짝 벗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연방 판사가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안 될지 이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혼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학생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외국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네요. 네. 제일 약자가 학생들이라 너무 있지 않아요? 유학도 못 갈 것 같고 교환 학생들도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 학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통 뭐 한 1억 5천 한 학기. 한 학기.
못 다니겠다. 못 다녀요. 네. 학비가 너무 비싸서 못 다녀요. 예. 보통 뭐 이렇게 식료품비랑 다 하면 보통 뭐 1년에 한 2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못 다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 많아서 장학금 보통 많이 받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버드 갔다 그러면 장학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예. 하버드 다닐만 합니다. 다녀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좋습니다. 영어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가시면 좋은데 이제 다니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힘드네요. 정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도 지금 약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계속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계속 지리멸렬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소식. 그리고 이제 AI 경쟁 속에서 애플은 늦었지만 스마트 글래스로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의 후손부들 놓고 고심을 하던 애플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고요. AI 기반의 스마트 글래스를 이제 올해 말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한참 뒤졌지만 비전 프로는 비싼 가격에 부족한 애를 미드거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 레이벤을 이제 내놨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완성의 제품을 설정하고 어쨌든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미래에 어쨌든 AI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길찾기랑 이제 번역, 작업 보조, 정보 인식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하고 동시에 이제 리스크는 좀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배터리 무게라든가 콘텐츠 부족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 애플은 더 이상 실패를 감수할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댓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올리시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모델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궁금하네요.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계속 뭐 이게 희한하게 아직 나오질 않아 가지고 상상 속의 모델만 나오고 사시겠어요? 안 사죠. 예? 안 사죠. 안 사세요? 애플 안경? 네, 안경은 저 안 좋아해요. 안경 쓰는 거. 안경 쓰는 거 안 좋아하세요? 선글라스 안 쓰세요? 그 어쩔 수 없으면 끼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골프 칠 때 쓰신 것 같던데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세요? 네. 이쁘실 것 같은데? 저랑 골프도 친 적 없으시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치신 거 있던데요? 네, 사진. 그때 안 썼어요. 안 쓰셨어요? 네. 골프 열심히 딱 치고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맞아요. TMI요, TMI. TMI요? 네. 그런가요? 되게 열심히 예, 폼을 맞아요. 열심히 잡고 계셔서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네. 폼이 멋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괜찮아요. 이지영 아나운서 치시고 이지영 TV 가서 보시면 골프 모습이 아주 멋지시죠. 전혀. 네. 네,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번 보시고 애플 나오시면 한번 보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게 오픈AI가 미국을 넘어서 아부다비에 AI 제국 건설을 합니다. 오픈AI가 UAE의 최대 기업인 G42와 손잡고 미국의 첫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스타게이트 UAE를 세웁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닙니다. AI 글로벌 패권에 있는 새로운 지형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아부다비고요. 1기가와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G40이라고 이제 뭐 자주 나오죠. 그 UAE의 어떤 정부기관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파트너로는 오픈AI와 오라클, 엔비디아, 시스코,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습니다. UAE 글로벌의 AI 허브로 육성하게 되고 향상된 버전과 챗GPT UAE 전역에 무료 배포한다고 합니다. 이는 UAE 국민들에게 AI 기반의 사회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50만 개를 연간 수출 허용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하고 있고 UAE는 미국에 1.4조 달러의 투자 약속을 하고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빅테크의 어쨌든 원대한 꿈을 이제 설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UAE는 아프리카, 인도 접근성을 무기로 하고 대규모의 AI 서버를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동시에 미국 내 1천억 달러의 대규모 MGX 펀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는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 약간 116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고 조니 아이브와 이제 디자인 스타트업도 이제 65억 달러 인수를 했다라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초대형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전략 무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본진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오픈AI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월스트리트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X가 오늘 센터 장애로 접속 오류가 났다. 모르셨어요? 제가 X 오늘 접속 안 했어요. 아니 암호화폐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했어요 접속. 오리건 네. 데이터 센터 화재설까지 났는데 예, 오늘 접속이 안 되셨는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5천 명 이상 접속 오류 신고가 돼 미국 전역에 사용자 분량이 폭증했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장애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데이터 센터 정전이지만 오리곤조 화살때까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22일 오후 3시 40분 전후였고요. 정전 보고 건수는 5천 건 이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이트 전면 장애 지속 중이라고 하고요. 일부 사용자 성능 문제 발생 중이라고 해서 복구 중이라고 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 힐스 소재 X 임대센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장애 발생 시점과 겹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고 머스크는 사이버 공격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기초 서버의 보안 허점이 보안 전문가들은 이게 약간 사이버 보안 허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장애 때문에 신뢰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3월과 5월 2달 사이에 전면 장애가 2회 정도 있었고 광고주 개발사에서는 불안정한 서비스 인프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X는 인원 감축을 해서 그렇다. 너무 사람 많이 잘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X 엔지니어링 팀은 추가 공지 없이 10시간 넘게 침묵하고 있고 공시 복구 예상 시점은 불투명하다.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장애보다 이제 소통 부재가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사실 장애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프리미엄 요금 납부자에겐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순한 정전일까 아니면 기술 관리 실패일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X가 사실 이게 좀 프리미엄 요금제는 비싼데 이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암호화폐 소식 다른 얘기 좀 해드릴까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거보다 유죄 판결 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얘기한 24시간 거래 말고요. 요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요 얘기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이프티문 전 CEO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세이프티문 잘 아세요?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분 사기 사건으로 이전에 사고 났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제 이제 세이프티문은 2021년에 민코인 열풍 속에서 급부상했던 이제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이제 사기 사건 났던 분인데 요 분이 이제 어제 이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45년형까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서 요거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카로니가 2023년 기소된 이후에 약 2주간 재판 끝에 배심원단이 단 하루도 안 돼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공모와 자금 세탁, 전신 사기 등 3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FTX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는 CEO 직접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연속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 기간은 2024년 5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배심원단 유죄 판결을 내렸고 최고형량은 45년에서 징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건의 본질이 좀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2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브래드니 카로니가 이제 투자자에게 의대적으로 유동성 풀 구조를 오도하고 개인 부동산, 슈퍼카, 고급 트럭 등의 수천만 달러 유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계획적 사기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이프티문은 2020년 등장한 암호화폐 자산 거래 시 10% 세금 부과 구조 그리고 절반은 보유자에게 배분, 나머지는 유동성 풀에 자동 예치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운영진이 유동성 풀 자산에 접근해서 최고가에 매도하여 수익화했다라고 하고 카로니는 개인 취득으로 약 900만 달러 상당을 이제 취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R8과 테슬라 고급 주택의 구매가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문은 안전한 자산이 아니었으며 투자자를 고의로 속여 수백만 달러 편취한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심원단은 카로니에게 주택 한 채를 몰수하고 부동산 매각 수익 등 200만 달러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 사기 구조가 이제 가짜 탈중앙에 대해서 첫 강력한 범죄로 평가했고 이전에 FTX, 샘 뱅크 프리드먼 25년과 그다음에 알렉스 마신스키에게 12년 등과 함께 CEO에게 개인을 책임을 묻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범이 이제 토마스 스미스라고 또 있다라면 CTO가 있는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또 다른 공범인 카일 라기는 현재 도피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로 도망갔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현재 사법당국은 FBI와 국세청 그리고 이제 국토안보수사국이 이제 연합해서 구성돼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법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암호화폐 대통령이 오고 나서 약간 선처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명부성의 사적 착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듯이 명분이 어쨌든 탈중앙이든 법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선례가 남겨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테크놀로지보다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드는 면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어쨌든 트럼프 시대를 넘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초당적 강경 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은 산업에 대한 사법 집행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조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대해서는 본인도 눈물을 더 흘려야 된다.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기조. 우리나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권도형도 제가 볼 때는 세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받아야죠. 네. 네. 인사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인사요? 네. 네. 본부장이 먼저 해주시죠. 저는 인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저는 계속 예. 아닐 것 같은데요. 예, 하시죠. 네. 네, 저희 랩소디가 오늘 이제 또 출연진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겠죠. 그래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서울경제와 언제나 함께 하니까요. 저희 네. 프로그램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